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왕조의 씨앗은 이미 100년 전 한 남자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에서 쫓겨난 한 청년이 훗날 왕조의 시조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은 조선왕조 500년에 숨겨진 시작 이야기입니다. 때는 고려 중기 전주에 이한사라는 20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났던 그는 사방을 경략할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역의 산성별감과의 사소한 다툼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성별감으로부터 시작된 관청과의 충돌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전주 주광과 안렴사가 손을 잡고 이한사를 제거하려 군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한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의 선택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한사가 강릉 삼척으로 떠나겠다고 하자 무려 170여 가구, 1000여 명이 자원하여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인품과 카리스마가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왕조를 세울 가문의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삼척의 자리를 잡은 이한사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왜구에 대항하여 행동에 나섰습니다. 배 15척을 손수 만들어 해안을 위협하는 왜구에 방비한 것입니다. 또한 원나라의 아골대왕이 군사를 일으켜 여러 고을을 침략하였는데 이한사는 이 공격으로부터 두타산성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은 이미 이때부터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원나라의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청과의 충돌의 시발점인 안렴사가 삼척으로 발령되는 것을 알게 된 이한사는 바다로 배를 타고 동북면 의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백성 170여 호가 이한사를 따라 의주에 정착합니다. 이 시기 원나라의 산길대왕이 천령 이북을 차지하러 침공해 왔습니다. 산길대왕이 쌍성에 진을 치고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이한사에게 원나라에 항복하길 청하니 이한사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항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굴욕적인 선택 속에서도 그의 인품은 빛났습니다. 상길대왕이
친히 오그루된 잔을 그의 품에 넣어주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고 백성의 안위를 보장하였습니다. 마침내 이한사는 개원로 남경 알동에 정착했습니다. 1254년의 일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쫓겨난 한 청년이 수천 명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훗날 고려는 그를 의주병마사로 임명하여 원나라 군사를 방어하게 했습니다. 쫓겨난 자가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된 것입니다. 1255년 을묘년, 원나라의 관리 상길대왕이 황제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합니다. 그가 바로 이한사였습니다.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는 친히 명을 내렸습니다. 알동에 천호소를 세우고 이한사에게 금패를 하사하라. 그리고 그를 남경 일대의 5,000호의 다루가치로 삼으라. 다루가치,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정복지의 최고 감독관. 고려에서 쫓겨난 청년이 불과 1년 만에 원제국의 정식 지방관이 된 것입니다. 전주를 떠날 땐 170호, 알동에 이르렀을 땐 1000여호, 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6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땅은 알동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북의 두문성, 서쪽의 사오리, 토성과 석성을 잇는 광활한 두만강 너머의 변경, 여진과 고려, 몽골이 뒤섞인 이 다민족의 땅에서 이한사는 군민을 거느리고 여러 성을 오가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진정한 변경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258년 원나라 헌종 8년, 이한사는 상길대왕의 명령서를 받아 이춘, 문대순, 탁청을 비롯한 8명의 신하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휘하의 군민이 어림잡아 800호, 약 5천여 명의 고려인과 한족, 몽골인, 여진인이 뒤섞인 다민족의 군대가 그의 깃발 아래 모입니다. 1261년 원나라 쿠빌라이 2년, 원나라 상서성이 천호서의 공식 인장인 동인을 하사합니다. 금패가 황제의 신임이었다면 이 동인은 그가 통치하는 땅이 원제국의 정식 행정 단위로 역사에 등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264년 5월, 원나라의 쿠빌라이는 친히 명을 내려 그를 알동천호로 다시 한번 임명합니다. 원나라 새 황제의 새 시대. 그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청년이 이제는 동북 변경이 진정한 군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274년 12월, 전주에서 쫓겨난 한 청년의 길고 긴 여정이 마침내 끝에 다다랐습니다.
목조 이안사. 향년 약 80세. 공주의 성 남쪽 오리에 그가 평생을 다스리던 변경의 땅에 처음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후손들이 함흥 땅에 뿌리를 내렸을 때 가문은 시조의 능을 모시고 왔습니다. 함흥부, 의흥부 달단동. 조선 왕조가 열린 후 태조 이성계는 친히 시조의 능에 이름을 올립니다. 덕릉. 덕을 가진 자의 능. 쫓겨난 자가 잠든 자리는 이제 한 왕조의 시작이 묻힌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안사. 훗날 목조로 추존된 이 인물로부터 4대 후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전주에서 쫓겨난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결국 500년 왕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험난한 길 위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조선 왕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